자, 빈칸 난이도 중 챕터의 마지막 문제고요. 23학년도 수능이니까 약 2년 전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수능 문제로 나왔고, 이 문제가 아주 고난도는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만만히 봐도 되는 문제까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굉장히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약간 함정선지라고 볼 수 있는 선지가 두 개예요. 근데 본인이 거기 낚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완전 생뚱맞은 답을 잘못 골랐는지, 아니면 제대로 풀어서 답을 골랐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일단 답부터 얘기하고 갈게. 답은 두구두구 1번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2번을 골랐다. 그러면 디테일이 부족한 사람, 3번을 골랐다. 접근은 좋은데 정확하게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만약에 4, 5번을 골랐다? 그러면은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알겠지? 뭐지? 배가 너무 아파서 집중을 못했다, 이런 거 아니면 4, 5번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우리 글 처음부터 볼게. 미리 오답률을 얘기해주자면 60% 정도의 오답률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난이도가 감이 안 오잖아. 빈칸 치고 어렵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난도 빈칸으로 분류될 순 없고, 내가 2등급이다. 그럼 무조건 맞춰야 되고, 3등급이다. 운이 좋으면 맞추고 운이 나쁘면 틀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 얘들아, entrance라는 단어 자체가 입구인 건 알죠? 그러면 꿀벌 군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래. 콜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군집, 집단 이런 뜻 있는 거 알지? 물론 식민지란 뜻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게 often refer to as 뒤에 보니까 이렇게 불린다는 거야. 내가 지금 refer to as를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라고 불린다 라고 해석했죠. 이 단어 보자마자 원형이 뭔지 알아야 돼. refer to A as B죠. 우리 이거 여러 번 하지 않았어? 그럼 뜻이 뭐였니? A를 B라고 부르다지. 근데 내가 이거 수동으로 바꾸면 뭐가 튀어나가? 목적어인 A가 튀어나가고 비동사 오고 PP 되고 to 뒤에 as 바로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B가 그대로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내가 이걸 굳이 멈춰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be referred to as를 보면은 무조건 수동이란 생각을 하자는 거지. to랑 as가 붙어 있다. 근데 능동일 수가 있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 중간에 A라는 목적어 같은 게 들어간다면 능동밖에 안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이걸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법을 풀고 있어요. refer to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해석을 해도 되지만 to as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선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수동이고요. 일단 우리 내용으로 넘어가서 해석은 뭐뭐라고 불리는 이었어. 그럼 다시 우리 지문으로 돌아갑시다. 꿀벌 군집의 입구가 보통 댄스 플로어라고 불린대. 그냥 이름이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근데 그 입구가 뭐냐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시장 장소라는 거야. 시장은 뭐 하는 곳이야? 무언가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곳이죠. 근데 뭘 거래하나 봤더니 뒤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인포메이션을 거래한다는 거야. 그럼 정보를 교환하는 곳인가 봐. 근데 어떤 정보인지가 about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는 state of the colony야. 그러면 그 꿀벌 군집 안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environment outside the hive니까 벌집 바깥의 환경에 대한 얘기래. hive는 벌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군집 상태랑 외부 환경이라는 거는 앞에가 내부 정보고 뒤에가 외부 정보인 거 아닌가? 요 생각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틀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딱 봐도 내부고 여기가 딱 봐도 외부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곳이 입구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 문장 볼 건데 studying intera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무슨 상호작용이겠어? 정보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이겠죠. 근데 어디에서? 당연히 아까 나왔던 그 입구에서. 근데 그거는 provide with 잡고 우리한테 정말 많은 예시를 줍니다. 이 단어 익숙해야 돼 얘들아. illustrative. 내가 illustrate라는 동사가 뭐라 그랬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러스트 그리다도 있는데 내가 그 단어 평가원에서 그 뜻으로 안 나온다 그랬죠. 무슨 뜻이었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야. 써줄게요. illustrate라는 동사고요. 한국어는 너네만 써.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이거 어렵게 말하면 뭐야? 예증하다 라는 뜻이 돼요.
이해됐지? 그럼 illustrative는 뭐겠어? 예시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example이랑 같이 온 거거든? 그러면 정말 수많은 예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겠지. 그러면 사실은 studying부터 example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how부터 끝까지가 주로 하고 싶은 얘기겠지. 그러면 how 뒤에 주어가 어디 있나 봤더니 individual이야. 근데 changing이니까 꾸며주고 있잖아. 동사부터 찾아볼까? 동사 있어요? 동사 없지? 그럼 빈칸부터 동사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in response to 덩어리 묶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때리면 돼. 그러면은 개인들, 그러니까 벌이니까 개체라고 할게. 이 벌 개체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 변화시킨다고 나와 있어. 변화라는 단어 우리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늘 체크해줘야 되는 애야.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익숙해야지. in response to가 무슨 뜻?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respond란 단어는 전치사 to랑 짝꿍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local information이야. 이 단어 한국어로 바꾸면 지역 정보잖아. 근데 우리가 영어 로컬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규모가 작은 범위야, 큰 범위야? 보통 로컬은 전체랑 반대되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뭐 로컬하다라는 거는 그 정보가 거기에 지역적으로 지역 안에 속해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를 낼게. 지역 정보라는 거는 외부의 정보일까? 아니면 내부의 정보일까? 당연히 내부의 정보라는 걸 생각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local information은 아마도 벌집 내부의 정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빈칸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럼 머릿속에 이제 뭘 넣고 읽으면 되냐면 지역 정보에 따라서 행동을 변화하는 어떤 벌을 찾아보자는 거야. 이해됐어? 벌집 내부의 정보에 따라서 행동을 바꾼대 벌이. 그 애가 뒤에 나오겠죠. 예시 뒤에.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서 행동을 바꾸는 벌을 찾으면서 읽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빈칸은 이런 식으로 빈칸 문장의 정보를 제대로 캐치해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upon ing로 시작하니까 묶어줘야 돼. 어디까지 묶냐? hive까지 묶어야 허니비가 주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아마도 너네가 몰랐을 것 같은 단어인데 upon ing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자. 내가 전치사 두 개가 합쳐지면은 앞의 뜻이라 그랬어? 뒤의 뜻이라 그랬어? 뒤의 뜻이라 그랬죠. 그럼 이건 결국에 뭐랑 같냐면 on ing라는 뜻이 돼. 이게 무슨 뜻이냐?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야. 그럼 뭐 하자마자냐면 to their hive로 return 하자마자야. 그러면 어딘가 나갔다가 오는 앤가 봐. 자기 벌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런 뜻이지. 그럼 주어를 봤더니 어떤 벌이냐. 여기까지죠 지금? 물을 갑자기 수집해온 꿀벌들이야. 그러면 이게 예시 내용이니까 물을 수집하는 예시 내용인가 보다 하자는 거지. 그러면 물을 갖고 온 꿀벌이 있는데요. 걔네가 찾습니다. 누굴 찾아요? receiver비야. 아마 물을 받는 애겠지. 그 애를 찾는데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받냐면 to unload their water야. 그럼 물을 unload 하기 위해서 이 receiver비를 찾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to within the hive니까 그냥 벌집 내로 물을 이동시키나 봐. 이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얘들아 unload를 모르더라도 물을 받는 거겠어? 주는 거겠어? 받는 거겠지. receiver비가 unload 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 단어 잠깐 밑으로 빼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load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 알고 있어야 돼. 명사 뜻이 있고요. 동사 뜻이 있어요. 명사는 무조건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짐, 부담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부담이란 뜻 때문에 약간의 마이너스 느낌을 갖고 있고 어떤 단어랑 유사하냐면 burden이랑 같은 단어가 되겠죠. 이해됐어? 근데 동사는 그럼 뭐냐? 짐을 뭐 트럭에 실타 할 때 그 실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unload라는 단어는 짐을 받다겠어? 짐을 실타겠어? 실은 거 말고 그 짐을 내리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짐을 받아서 내리다 라는 뜻이야. 요렇게 반이어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load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단어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 단어 기억납니까 얘들아? 뜻부터 얘기해 줄게. 가치 판단적인 이런 뜻이었어.
사회문화 하는 친구들은 이 단어 바로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에 대한 가치를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단어였고, 이 단어 자체가 로드, 레이드, 레이든이라는 이게 PP 형태야. 그래서 가치가 실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 판단적인 이라는 뜻이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로드 덩어리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본인이 까먹었어. 복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면 이제라도 새로 외워주세요. 알겠지?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 볼게. 다시 예시 내용으로 돌아가자. 방금 예시에서 내가 읽었던 내용 요약하면 이 꿀벌이 있는데 물을 수집하는 꿀벌이야. 걔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receiver bee, 물을 받아줄 애들을 고른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 문장에서 if가 나와 있으니 콤마를 찾으면 되는데 콤마가 없어서 스스로 찾아줘야 돼. if 절이 어디까지인 것 같아? short까지겠죠? 왜냐면 then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찾는 시간이 짧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러한 찾는 시간이라는 게 뭘 찾는 시간이야? 앞에서 search를 그대로 받고 this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걸 받는 거잖아? 그러면 받아줄 꿀벌을 찾는 시간이 짧다면 바꿔 말할게. 내가 물을 잔뜩 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근데 엄마가 나와서 바로 받아주는 거야, 물을. 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다면 then the returning bee, 이 returning bee는 누구야? 물 갖고 온 비죠. 걔가 more likely to perform 뒤에 보니까 갑자기 뭘 춰? 춤을 춘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아마도 아까 입구를 뭐라 부른다 그랬어? 댄스 플로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춤을 추니까 아마 춤추는 곳이라고 명칭을 붙였나 봐. 근데 자, 포인트. 춤을 춘다는 게 중요할까? 그 춤의 의미가 더 중요할까?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to 뒤에 집중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To recruit others to the water source. 무슨 뜻이야? recruit는 얘들아 채용하다란 뜻이야. 이거를 군대로 적용해볼까? 징병하다, 징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집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랑 같이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사람들을 채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다시 정리해 볼게. 만약에 내가 물을 지고 갔는데 그 물을 받아줄 애를 찾는 시간이 짧아. 그러면은 얘들아 모여 해서 다 같이 징병돼가지고 물을 찾으러 간다는 거지. 이해됐어? 요게 짧을 때의 경우의 수예요. 근데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야? conversely가 나와. 이 단어 얘들아 바로 뜻 기억나야 돼.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봐도 무슨 얘기가 나올 거야? 요번에는 시간이 길 때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long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고 길 때는 아마도 다른 활동을 하겠죠. then 뒤에 보니까 the bee is more likely to 뭐가 나와요? give up이 나오네. 이거 무슨 뜻이야? 포기하다잖아. 그러면 뭘 포기한대? 물을 기르러 가는 걸 포기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X를 쳐볼게. 그러면 이 두 문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search time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그 B가 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지죠. 요 부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내려가야 되거든.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두 문장의 내용이 아까 나왔던 changing이랑 연결이 되는 거를 파악을 했다. 그러면 빈칸 정말 많이 넣은 거야, 얘들아. 이 마지막 두 문장, 남은 문장 있지? 여기서 근거를 찾는 것도 물론 잘한 거지만 여기 내려가기 전에 얘랑 이 두 문장 달라진 행동 아닌가? 근데 아까 달라진 행동 찾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 since가 무슨 뜻이에요? because로 받자고 그랬죠? 그러면은 콤마부터 찾아서 묶어. 그러면 안에를 해석해 보니까 receiver bee야. 요번에는 물 받는 애. 걔가 will 뒤에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뭐예요? only는 늘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이거 체크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only가 갑자기 왜 나왔냐? 사실은 only if가 짝꿍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해석해보면 그 받는 벌들이 그들이 필요할 때만 물을 받기 때문에 이 뜻인 거지. 그러면 이 because 안에 있는 부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 아니야? 뭐 할 때만 물을 받는데? 필요할 때만 받는데요. 이게 포인트인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only가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럼 다시 아까 물을 받는 아까 물을 받는 애들이 필요할 때만 물을 받기 때문에 하고 뒤를 읽어주려고 봤더니 콤마가 보이면서 이 가운데가 묶이죠. 이 부분을 읽은 사람은 알 텐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왜냐면 either or를 묶었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스스로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애벌레랑 다른 벌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 생각하고 빨리 뒷부분부터 읽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럼 because 절이랑 연결해서 주어가 뭐야? This unloading time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짐을 받는 시간이라고 했거든? 이 내용 앞에 나온 내용이야? 안 나온 내용이야?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연결해줘야 되거든? 아까 나왔던 search time 있지? 이거 누구 찾는 시간이야? receiver B를 찾는 시간이야. 근데 receiver B는 뭐 하는 애였어? 짐을 받는 애였어. 그러니까 그게 this unloading timing이랑 정확하게 같은 뜻이 됩니다. 요렇게 연결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짐을 받는 그 시간이 동사가 뭐가 나와? 되게 중요한 동사인데 correlated with야. 무슨 뜻이었어 이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뭐랑 상관관계가 있다? 이 뒤에 덩어리랑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읽어봤더니 군집에 전체적인 물의 필요와 상관관계가 있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연결해줘야 돼 얘들아. 앞에 나온 뭐랑 똑같아? 물의 필요가 require랑 똑같은 단어 아니야? 이거 해줄 수 있어 얘들아. 이걸 해야 진짜로 글을 읽는, 글을 파악하는 능력이 는 거야. 요 문장 내가 쭉 해석해 볼 테니까 since부터 해석해 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봐. 받는 벌들이 그들이 필요할 때만 물을 받기 때문에 이덜부터 여기까지는 빼고요. 이 짐을 받는 시간은 군집 전체의 물에 대한 필요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요런 뜻이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한국말로 정리해보자. 전체 꿀벌 집단 있지? 얘네가 물이 엄청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물을 어떻게? 엄청나게 빨리 받아준다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물이 안에 막 차고 넘쳐, 막 썩거나 그럴 때는 물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receiver B가 굉장히 늦게 꾸물꾸물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이 마지막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볼게. thus니까 정리 문장이고 주어가 the individual부터 time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면은 response가 주어고 동사가 regulate인데 주어부터 해석해 볼게. 그 개체야. water forager의 반응이야. 그러면 그 물을 밑에 여기 조달자 있어요. 물 갖고 오네. 물 조달자의 반응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response는 뒤에 전치사 to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뭐에 대한 반응이란 얘기야? unloading time에 대한 반응. 앞에 말 반복 아니야? 이해됐어? 이 노랑, 여기도 노랑이죠. 이렇게 연결되지. 그러면 물을 받는 시간에 대한 그 반응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도 노랑 그어볼게요. 그럼 그 물에 대한 반응은 regulate 무슨 뜻이야? 조절하고 규제하다 이런 뜻이야. 조절합니다. 무엇을 조절하냐 하고 목적어를 봤더니 water collection을 조절한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왜냐면 아까 반응, 그러니까 그 시간이 느리거나 짧아, 그러니까 느리거나 길어. 그러면 그 반응이 춤을 추거나 포기하거나였지. 그러면 춤을 출 때는 뭐야? 다 같이 물 구하러 가자였고 포기할 때는 물을 아무도 안 구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워터 컬렉션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야. 근데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또 나와 있어요. In response to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 그 전체 콜로니의 니드에 대한 반응. 그럼 이것도 여기 보라랑 연결되는 거 보이죠? 이해됐어? 왜냐면 전체 사람들이, 전체 꿀벌들이 물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오히려 물의 수집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전체적인 순서가 보이니?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전체 집단의 필요성이야. 그러니까 물에 대한 필요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나온 그 시간이 달라져. 그치? 빨리 마중 나오냐? 아니면 꾸물꾸물 나오냐?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거에 따라서 누구의 반응이 달라졌어? 아까 밑에 나왔던 이 조달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forager의 반응이 달라졌어. 그럼 이게 반응이 달라지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였죠. 하나는 여러 명이서 징병돼가지고 물을 찾으러 다 같이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요 뜻이었지. 그럼 머릿속에 이 과정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돼, 얘들아. 사실 좀 힘들죠? 너네가 아마도 다 요 느낌은 다 받았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한 문장으로 쫙 정리하니까 인과관계가 뚜렷하잖아.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사실 1등급 실력이고요. 이건 못해도 대충 이제 요 느낌과 상관관계는 알아.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어요. 알겠지? 그럼 다시 우리 빈칸 문장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빈칸 문장의 주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역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바꾸는 개체는 빈칸합니다. 여기서 연결을 해줘야 돼. 자, 지역 정보가 누구예요? 전체 집단이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알겠어? 이거 연결해줘야 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가 뭐겠어? forager의 반응이 달라진다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와 얘가 나와 있어.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달라지는 그 개체는 빈칸합니다야. 그럼 빈칸이 뭐다 하고 한국어로는 못 적어도 전반적으로 이 흐름 속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요 생각만 하고 내려가서 답을 걸러주면 돼요. 내려갔어. 이제 1번부터 볼게. 참고로 지금 주어를 미리 써놓을게요. 주어는 그 물 조달자 꿀벌이었어. 이렇게 쓸게. 그러면 1번부터 해석하면은 그 꿀벌이 allow to 보이죠? allow to를 잡는 이유가 뭐야?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잡고 살았는지 생각해봐. 이 allow to를 잡는 이유는 얘가 이거 하게 하도록 하다. 이렇게 해석하려고요. 그러면 전체 집단이 뭐 하도록 해? 조절해. 무엇을? workforce를. 이 단어 평소에 외우고 살진 않았지만 충분히 뜻은 해석할 수 있어. work는 뭐야? 일이죠. force는 뭐야? 힘이죠. 이거 우리 뭐라 그래? 노동력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제 외워줄 수 있죠? 그럼 다시 해석해볼게. 물 조달자 꿀벌은 집단으로 하여금 그것의 노동력을 조절하게끔 합니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노동력을 조절한다는 거는 아까 내가 마지막에 썼던 거 아닌가? 물을 가지러 가거나 포기하거나 이쪽 영역 아니야? 얘랑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절한다라는 단어는 왜 나왔겠어? 아까 조절한다를 썼거든. 되게 쉽게 준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물 조달자의 반응에 따라서 집단 애들이 야, 물을 길르러 가자 혹은 물을 포기하자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선지야. 이해됐어? 그럼 1번은 딱 보고 괜찮은데?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2번 볼게. 2번 고른 비율이 오답 선지 중에서 제일 높았거든? 애들이 이걸 왜 고르냐? 일단 왜 틀렸냐부터 설명할게. 물을 찾는다. 뭐 not bad. 뒤에 보니까 뭘 측정해? 거리를 측정한대. 잘 생각해봐. 꿀벌이 거리를 측정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측정했어? 시간을 측정했어. 그래서 거리가 나오면 안 되고요. 시간이 나와야 돼. 근데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물을 찾으러 가는 시간이 짧은 거랑 물을 찾으러 가는 시간이 긴 거랑 이거 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해. 근데 뭐가 틀렸냐면 내가 노란색 연결을 괜히 한 게 아니거든. 자, this search time은 이러한 찾는 시간이죠. 그럼 분명 앞에 나와야 되지. 우리 삽입 풀 때처럼 찾아봐. 누가 누굴 찾는다 그랬어? 물을 갖고 온 애가 receiver B를 찾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을 찾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물 받아줄 애를 찾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게 거리야? 아니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내가 집에 물을 갖고 갔어. 그럼 엄마가 나한테 달려와서 물을 받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게 거리랑 무관하겠죠.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거리가 무관하기 때문에 2번을 탈락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이 오히려 그나마 헷갈릴 수 있는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주어 살려서 물 조달자 꿀벌은 전체 집단의 이거는 업무 부담이거든? 로드가 아까 부담이라 그랬지?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할 때요. 그러면 필요시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이 뜻이거든? 그럼 이게 얼핏 보면 왜 맞냐면 아까 무슨 선택지가 있었어?
포기할 때도 있었지. 그러면 징병 안 하잖아. 그럼 업무 부담 낮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서 3번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3번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은 무조건 1번도 헷갈렸어야 돼. 만약에 본인이 이거 2개 헷갈렸다. 그러면 그래도 잘한 거.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한 거. 근데 이제 그러면 3번은 왜 틀리고 1번이 왜 맞냐를 생각해보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3번 선지를 제대로 해석하면 이 물 조달하는 애가 전체 업무 부담을 줄여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물 조달자 마음대로 이 업무 부담을 줄이는 거였어? 아니죠. 이 조달자의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였어? 아까 서치 타임이 달라졌거든. 근데 서치 타임이 달라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전체 집단이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물을 갖고 온 애는 지 맘대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늘리고가 아니라 전체 집단의 필요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물 조달자 B가 전체 집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게 말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순 있어도 물 조달자 B는 본인한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집단의 수요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3번은 옆에 써놓읍시다. 전체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선지야. 이해돼? 이게 이해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틀린 이유가 또 있는데 decrease라고 썼죠. 근데 increase일 때도 있잖아. 왜냐? 아까 포기할 때도 있지만 징병할 때도 있잖아. 그럼 업무 부담 올릴 때도 있지. 그러니까 decrease란 단어 하나만 오는 것도 어색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약간 어색하고요. decrease 혼자 나온 것도 이상합니다. 이해됐지? 이렇게 3번을 지워주면 돼. 그래서 3번이 헷갈리지 않은 사람들도 요거 별표 쳐놓고 올해 육모스러운 선지야. 진짜 글을 잘 읽는 사람은 3번이 헷갈렸어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1번이랑 3번이 확연히 달라요. 1번은 이걸 규제하는 게 누구야? 전체 집단이야. 전체 집단의 필요성이겠지. 이 needs가 오히려 노동력을 결정한다, 조절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3번의 차이점은 얘 한 마리가 결정하는 느낌이야. 완전 다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진짜 설명 안 하고 싶은데 단어 때문에 해볼게요. 우리 이 단어 이제 절대 모르면 안 돼. 무슨 뜻이야? 각각의. 그럼 해석해볼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업무를 부담한다. 이거 회사에서 분업하는 느낌이지? 너는 차트 정리 잘하니까 이거 하고 너는 기획 잘하니까 이거 해. 뭐 이런 느낌이야. 전혀 무관하고요. 5번은 train workers to니까 노동자들을 훈련시켜. 뭐 하도록? 기본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얻도록. 이거 얻다 획득하다 기본 단어인 거 알죠? 근데 의사소통 패턴이랑 상관이 전혀 없고 훈련시킨 적도 없기 때문에 5번도 탈락. 4, 5번은 완전 무관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3번은 헷갈리는 게 정상. 2번은 디스턴스에서 바로 지울 수 있어야 함.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 1번밖에 안 남는다. 내가 봤을 때 너네 그래도 많이 1번 골랐을 것 같아. 근데 아까 내가 말한 요 순서 있죠? 이 부분, 요 네모칸. 요거 꼭 써놓고 이거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1, 2, 3, 4단계를 생각해서 푼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요 순서를 생각하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 선지, 함정선지를 배제하려면 이 노랑 연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걸리지 않는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장에서 require 보라, need 보라, 마지막 need 보라 이렇게 3개 연결되어 있는지 혼자 체크해봐. 그리고 only에 별표 쳐 있는지 체크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9번은 괜찮고요. 끝났고요. 수능 문제였으니까 6월이나 9월 문제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애정을 갖고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